안녕하세요. 하루하나입니다. 자, 목소리가 좀 돌아오긴 하고 있는데, 아직은 확실하게 조금 아직 잠겨 있는 상태라서 약간 탁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래요. 자, 오늘 확인해 볼 질문은요. 음,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한 문서 내에 모든 시트의 특정 셀에서 값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길죠. 내용이 상당히 긴데 뭐 이걸 다 지금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, 자,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은 올려주셨어요. 그래서 파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확실히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제가 파일을 열고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올려주신 파일에서 위치는 조금 화면 좌측에 이렇게 쏠릴 수 있도록 약간 정리를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또 동일해요. 저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가 있는 시트고요.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뭐 코드값 같은 것들이 있어요. 얘들을 여기에다 쭉 나열하고 싶은 거죠. 시트 이름을. 자, 그리고 이제 그 각 시트의 A1 세례 값을 요 오른쪽에다가 쭉 나열받고 싶은 거예요. 아까 질문 내용이 왜 길었냐면, 만약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면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시트 이름을 작성을 해 놓으면 이 부분에다가 각 시트의 A1 세례 값을 가져올 수 있냐, 이 두 가지로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. 자,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트 탭의 이름을 읽으려고 그러면은요, 방법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크로 함수 같은 걸 이용하는 것들인데, 뭐 그 부분도 어차피 파일을 매크로 사용 통합문서로 저장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작업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크로 이용하는 방법이지요. 물론 매크로를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, 일단 요 아래쪽에 수식을 입력하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고 요 부분을 매크로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물론 이런 식의 이제 시트 이름이 입력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쉽죠. 사실 우리가 인다이렉트라고 하는 간접 참조 함수만 쓸 수 있으면, 함수 설명을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? 아, 우리가 엑셀에 있는 여러 함수들 중에 인다이렉트라는 함수가 있어요. 인다이렉트라는 함수죠. 얘는 간접 참조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, 이 가로 안에 여러분들이 다른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셀 주소나 이름 정의 또는 표 이름 같은 것들을 텍스트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그 위치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함수죠. 자,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A1 셀의 값을 참조해 올 수 있는 함수가 되져요. 근데 당연히 요 앞에 시트 이름이 나와야 된다라 그러면 지금 시트 이름은 여기 있잖아요. 입력되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셀의 값과 얘를 연결해 주면 되는데, 보통 연결할 때 우리가 뭘 써요? 시트 이름과 셀 주소 연결할 때는 이렇게 느낌표로 두 개를 구분해 주잖아요. 근데 얘들이 지금 숫자로 입력되어져 있고 여기 보면 가로로 이렇게 A가 들어가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얘들은 시트 이름 자체를 작은 따옴표로 묶어 가지고 작업을 해 주셔야, 이렇게 묶고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얘하고 이 주소를 연결해 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면 다른 시트의 특정 셀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것들은 비교적 쉬운 작업이 될 수 있겠죠. 자, 제가 한번 입력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인다이렉트 함수를 쓰는데요. 자, 일단 왼쪽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니까 제가 가운데 맞춤 풀어놓고, 자, 인다이렉트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. 이게 지금 시트 이름 왼쪽에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앰퍼샌드 요 시트 이름을 참조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앰퍼샌드 작은 따옴표. 이러면 이제 시트 이름이 작은 따옴표로 묶이게 되겠죠. 자, 이 상황에서 느낌표 입력하고 A1 셀 주소를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얘가 여기 있는 탭 이름에 느낌표 A1 셀에 해당하는 주소가 되죠. 인다이렉트 함수는 이런 문자열을 가지고 셀을 참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
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엔터키 누르고 수식 복사했을 때 자, 뭔가 들어가져 있는 값들이 모두 나오게 되죠. 물론 이 값들은 각 시트의 A1 셀에 들어가져 있는 값들이에요. 여기. 자,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인다이렉트 함수 안에다가 써놓은 부분들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큰 따옴표 안에다 먼저 입력해 놓고 시트 이름을 이렇게 참조하고 난 다음에 앰퍼샌드 작은 따옴표 느낌표 입력하고 난 다음에 A1 셀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주소가 되는 거죠. 엔터키 누르고 보여드리면 모두 이런 식의 참조 주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얘가 직접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인다이렉트 함수한테 전달해서 해당 위치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식의 시트 탭 이름이 입력되어져 있으면 이 작업은 굉장히 쉬운 작업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. 자,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트 이름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죠. 사실 이 작업은 뭐 굳이 복잡하게 할 것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방법들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없어요. 코드 쓰는 게 가장 쉬워요. 근데 뭐 매크로 사용 경험이 없으시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긴 하겠죠. 자, 제가 간단하게 한번 입력해서 보여드려 볼게요.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눌러서 삽입 모듈 누르면 매크로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듈의 코드 창이 보여지게 되죠. 여기다 이제 매크로를 개발하게 되는데요. 서브 시트 값 참조라고 할게요. 자,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저희 파일에 있는 전체 시트를 순환하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. 워크시트 개체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요. 이 구조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보이치 시트 인 이게 워크시트 이렇게 하면 이게 컬렉션이니까 현재 파일에 있는 워크시트를 모두 순환하면서 여기 있는 시트 개체 변수에 연결해 주게 돼요. 자,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연결되어질 때 지금 첫 번째 있는 얘는 무시해도 되잖아요. 얘는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가져오지 않도록 설정해 주는 동작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. 자,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이 시트의 이름이 name 얘가 지금 시트 1인데 이걸 뭐 읽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일단 해볼게요. 여기다가 시트 1인 경우라고 지금 이걸 보시면 돼요. then, and if니까 저는 시트 이름이 요 시트 1이 아닐 때 나머지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. 그럼 얘는 요 반대가 되겠죠. 이렇게. 자, 그럼 요 상황에서 제가 지금 값을 써야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레인지 이 5셀부터거든요.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로 한 칸씩 쭉 내려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오프셋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셀들이 하나씩 아래로 내려가도록 만들 건데 자, 그러려면 제가 간단하게 정수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작업을 할게요. 뭐 물론 롱 이렇게 선언 안 하고 인티저나 뭐 바이트 뭐 이 정도로 설정해 주셔도 되는데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요 셀의 값을 일단 요 시트의 이름으로 입력하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name. 그리고 i는 다음번에는 한 칸 아래여야 되니까 이런 식의 구문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여기서 F5키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. F5키, 펑션키 이렇게 누르는 것들 잘 모르시면 위쪽에 이런 플레이 단추 같은 거 있거든요. 얘를 누르시면 여기 있는 코드를 바로 실행시킬 수 있어요. 자,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겠죠. 이 명령 자체가 조금 뭐 길어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구조 자체는 복잡한 형식이 아니에요. 자, 그럼 요 오른쪽에 A1 셀의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써볼게요. 레인지 여기가 C5셀이잖아요. 첫 번째 위치가 여기서 i번째 셀의 값을 해당하는 시트의 A1 셀의 값을 가져오도록 하자. 이러면 되는 거예요, 그냥. 자, 그러면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값이 그대로 보여질 거예요. 자, 실행시켜 볼게요. 자, 똑같이 가져와지죠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매크로라고 하는 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긴 하죠.
그래도 일단 여러 가지 엑셀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 중에 매크로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하고 쉽게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들이니까 참고해서 업무에 활용해 가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, 물론 매크로라고 하는 것들은 저런 코드창에서만 실행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요 개발 도구 탭에 뭐 삽입 눌러서, 또는 개발 도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뭐 아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는 설명을 해 드렸었거든요. 자, 다른 리본 메뉴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사용자 지정에 여기 또 보여드리면 여기가 체크 안 되어져 있으실 거예요. 요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시면 여기다 나와요. 자, 확인 버튼 누르고 제가 이제 개발 도구 탭에서 삽입, 여기 단축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. 얘를 선택해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제가 빈 셀 하나 선택을 하고 지우고 다시 보여드리면 얘 누를 때마다 매크로가 실행되어져서 이렇게 원하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. 물론 이 매크로는 시트 1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져오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렇게 시트를 새로 추가해 가지고요. 여기에다 2개 더 추가했죠. 그리고 A1 셀에다가 제가 100, 200 이렇게 넣어 볼게요. 200 이렇게 넣어 놓고 인제 실행시켜 보면 요 밑으로 데이터가 2개 더 나올 거다라는 거죠. 이렇게. 자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어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, 다만 우리가 매크로를 공부하려고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매크로 개발에 필요한 VBA 공부를 하셔야 돼요. VBA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냥 뭐 인터넷상에 있는 것들을 몇 개 이렇게 봐 가지고 쓸 수 있는 구조들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책이 2권 정도 있는데 제가 집필한 게, 요 책이 입문용으로는 조금 쉽게 만들어져 있고 페이지도 적기 때문에 매크로가 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 책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자, 근데 뭐 아무래도 매크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의, 요 책이 아니죠. 여기죠. 이 책에 좀 더 인제 많이 담겨져 있는 정보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. 그래서 뭐 순서상으론 이걸 가지고 경험을 쌓고 얘를 가지고 인제 제대로 학습하는 것들을 권해 드리는데, 뭐 그런 것들이 좀 부담된다 그러면 뭐 위에 있는 거 요 책 정도로 시작을 하셔도 나쁘진 않다. 다만 인제 쪼끔 초반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, 뭐 사람이라는 게 다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 들어가시면 이런 식의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